오늘은 구상시인의 초토의 시 1. 1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연작시가 되겠네. 일종의 시리즈물이에요. 그죠? 자, 이 초토의 시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15편, 그러니까 15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연작시 중 1편, 처음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자, 1956년 6.25라고 하는 민족적 비극의 체험을 소재로 참혹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따뜻한 인간애와 기독교 정신으로 극복하려는 시인의 자세가 드러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건 이제는 시집 전체 1부터 15까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본다면 1은 1년에 학고방에 붙어있는 아이들의 불쌍한 모습과 잿더미가 되어버린 전쟁의 참상을 제시한 후, 자, 그 속에서 발견한 개나리, 소녀의 해맑은 미소 등등을 통해 절망적 현실을 극복할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극적이지만 그 속에서도 무엇을 통해 해맑은 미소, 즉 순수성이겠죠? 순수성과 또 하나 개나리는 뭐겠어요? 그렇죠. 생명력이겠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어떤 희망 내지는 전망을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고방 유리딱지에 애새끼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춘다.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을 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체니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자, 전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개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고방 유리딱지에 이때 학고방이라고 하는 건 이건 판잣집이에요. 아무튼 간에 학고방 유리딱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을 가리키며, 자, 그 다음에 학고방 좀 전에 얘기했듯이 판잣집을 의미한다. 비참한 현실이죠. 거기다 유리딱지라고 했으니까 유리창이 제대로 있는 게 아니야. 딱지처럼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애새끼들 얼굴이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집이야. 판잣집. 그 판잣집에 유리창이 있겠지. 근데 그 유리창이 더덕더덕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아이들이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거죠. 즉 관찰 대상이야. 근데 걔네들이 뭐 같아? 마치 그렇지, 해바라기야. 해바라기는 어떤 해바라기야? 근데 불타는 해바라기야.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렬함 내지는 생명력 이런 걸 의미한다면, 불타는 듯한 해바라기라고 하는 상당히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서 천진난만하게 창문가에 붙어있는 얼굴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비극성이냐? 그건 이 유리창, 유리딱지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환경과 그 순수한 아이들이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대비를 통해서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1년은 전란 후 폐허 속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이 부셔 돌아선다. 자,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셔 돌아서는데 문제는, 자, 눈부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눈이 부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서는 건 도대체 누가 돌아서냐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두 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햇발이 아이들의 얼굴이 눈부셔서 돌아서는 거야. 햇발이 내리쪼이다가 애들이 너무 강렬한 거지. 아니면 아이들의 얼굴이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서는 거야. 즉 뭐야? 아이들이 돌아서는 거죠. 햇발이 눈부시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돌리는 거야. 자, 첫 번째. 아이들이 너무 눈이 부셔. 그래서 햇발이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햇발이 너무 눈부셔.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1번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화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누구예요? 햇발이 아니라 아이들이잖아요. 뒤에 누구도 돌아서요. 나도 돌아서요. 그러니까는 이 1번과 2번을 여기 나도 돌아선다와 연결시키면 나도 아이들의 얼굴이 눈이 부셔 돌아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나도 햇발이 눈이 부셔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맥락은 1번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햇발이 눈이 부시어 돌아서는 거고요. 이거는 나도 아이들의 얼굴이 눈이 부시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햇발과 나는 공통적으로 아이들을 보며 눈부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아까 현실은 비참한 전쟁 후의 현실이었고, 아이들은 눈이 부시고요. 그 두 개가 대비가 되죠. 대비가 되면서 뭐예요? 아이들의 그 눈부신 모습이 그 폐허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로서는 무엇을 짓게 해? 울상을 짓게 하죠. 울적하고 침통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즉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울적함과 침통함이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그렇지, 그림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여기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자괴감이 나타나고 있다. 2연은 결국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보겠습니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춘다. 자,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겠죠? 체크하고 들어갈까요? 접어든 골목에서 발을 멈춘다. 뭐라고? 공간의 이동. 근데 거기서 본 게 있어. 뭘 봤어? 잿더미를 봤네. 그 잿더미는 아까 유리창 딱지가 붙어있는 판잣집하고 같은 거야.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현실이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나리가 망을 졌네. 망을 졌다는 건 피었다는 거죠. 즉 앞에서는 울상을 지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지, 이건 얘기가 좀 다르지. 일종의 시상의 전환이에요. 뭐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라는 걸로 이렇게 시상을 전환시켰습니다. 3년은 잿더미 속에서 망울진 개나리를 본 화자의 모습이지요.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잠깐 아이들이 창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 정적 이미지라고 한다면, 내려달리는 것은 동적 이미지죠. 그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동감과 활력을 보여주며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예요. 잠깐 근데 여기서 소녀의 미소가 왜 희망이냐고요? 그거는요, 이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보기는 보야 돼요. 여기까지 보기는 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간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순진무구한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하나 죄죠. 죄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죄라는 의미도 있는 일종의 중의법이에요. 그래서 앞니가 빠져 하나도 없다, 모두 없다, 앞니가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소녀의 미소에는 죄가 없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수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고 생동감과 활력을 얻고 있으니 나도 희망을 잃지 않겠지요. 즉 언덕을 내리닫는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본 화자가 희망을 갖는 거죠. 희망을 가지니까 우울하지가 않아. 우울하지가 않죠. 기쁘죠. 그래서 나는 술에 취한 듯 흥이 나서 들떠서, 즉 심리 변화가 우울한 거에서 변했죠. 자, 그림자가 웃으며, 그림자가 웃는 거야 아니면 화자가 웃는 거야?
그치, 화자가 웃는 거야. 그림자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잖아. 일종의 화자의 분신이야. 즉 희망을 가지고 있는 화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는 거예요. 즉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화자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연은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함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상시인의 초토의 시 1에 대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희망적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상처를 극복과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 인식과 관련된 대조적 형상과 그 다음에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데 대조의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울상이 된 나의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라요. 이때는 부정적이었죠. 그러다가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서요. 희망을 갖죠. 즉 그림자라는 시어의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상을 전환시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울상이 짓는 그림자에서 웃음 짓는 그림자로 변화가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죽음과 절망, 희망과 생명 등의 이미지를 대조함으로써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면의식을 구체적 형상. 똑같은 내용이네. 그림자죠. 자, 일단은요, 기본적으로 심상부터 봅시다. 불타는 해바라기, 그 다음에 잿더미가 소복한 울타리, 그 다음에 개나리가 망을 졌다 등등등을 통해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주제의식과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상관물이죠.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울상이 된 그림자가 이제는 어때요? 웃고 있지요. 됐습니까? 즉 울상이 된 그림자는 떨쳐버릴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현실 인식을 대변하고 있고요. 웃으며 앞장을 서는 그림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시적 화자가 지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인격화된 그림자, 웃으며잖아. 인격화된 그림자의 변화된 모습과 행동을 통해 화자의 내면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래서 이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직유법이죠.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술에 취한 듯, 즉 직유법을 사용해서 시상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구상시인의 초토의 시 15편 중에서 첫 번째 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